신임하사 때는 130만 원 월급이었고요. 지금은 하루 1,200만 원 매출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10년 된 회색 모닝 탔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머스탱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고도 없고 광고비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리스크가 적게 접근하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차라리 들어가서 확률이 적은 게임을 하는 것보다 같이 투어들을 찾아서 진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해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군 생활을 9년 정도 하다가 전역하고 온라인 셀러 하고 있는 31살 수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집에서 일하기 답답해가지고 카페 가서 일하려고 나왔어요. 이 차가 대표님 차신 거예요? 네, 맞아요. 머스탱이라는 차인데 사실 제가 원래는 부대에서 끌고 다니던 10년 넘은 그 회색 모닝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셀링 하면서 조금 더 큰 차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군인 하시다가 전역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안정적인 직업이었을 텐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군 생활을 쭉 하다가 제가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와이프가 그 당시에 서울로 일을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부대가 강원도 원주였어 가지고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항상 편도인 거리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부대랑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혹시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부대끼리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본부에서는 전화 와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6개월만 더 기다려줘 라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와이프는 그럼 6개월 뒤에는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계속 군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다. 차라리 나가서 처음엔 조금 고생하더라도 부딪히고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과일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일 위탁 판매가 뭐예요? 과일 위탁 판매는 농장이나 업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혹시 이 사과 제가 판매해봐도 될까요? 위탁으로 판매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서로 이제 협의가 되면은 제가 그 상품에 대해서 올려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그 받은 주문을 업체나 농장에다가 전달을 하면은 업체에서 바로 고객들에게 그 사과를 발송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재고 리스크 같은 게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자본금은 얼마셨어요? 시작할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자금은 아닌데 아무래도 구조 자체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선정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매출이 너무 이렇게 한 번에 팡 터지지만 않으면 보통 문제없이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계정 2개 합쳐서 6,500 정도 나오고 있고, 매출 이야기 하셔서 기억나는 게 자고 일어났더니 300만 원인가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와이프랑 산책을 했었는데 이러다 진짜 1,0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결국에는 1,200만 원까지 올라갔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진짜 블루오션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인 월급은 얼마셨어요? 군인 때 월급? 군인 때 월급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임하사 때는 130만 원이었어요. 130만 원이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그때 130만 원 딱 받고서 돈 진짜 많이 준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막 20살 아르바이트 하면서 50만 원 벌던 사람이 130만 원을 받으니까 진짜 부자 같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여운 시절이네요. 그러면 월급 130만 원 받으시다가 지금 매출 6,500이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 순수익 찍히는 거를 이제 한 달마다 계산을 하는데 신기해요.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면서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좋은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 위탁을 선택하실 때 어떤 게 확신이 드셨던 거예요? 일단은 과일 위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먼저 처음에 접했는데 구조 자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선식품, 과일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근데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이 바로 농장이나 업체에서 발송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구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데? 라고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고효율님 강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처음에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사람 눈이 좀 돌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뭔데 이런 눈을 갖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을 더 찾아봤더니 실제로도 굉장히 성과가 좋은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만의 노하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보였어가지고 좀 확신을 갖고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고효율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이죠. 고효율님 강의 없었으면 솔직히 사과 하나도 못 팔았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였으면은 그냥 광고비만 쓰고 슬퍼하면서 다른 거 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광고비는 따로 쓰세요? 광고비는 안 쓰고 있고요. 고효율님 방식대로만 하면은 광고비 쓸 일은 없습니다. 재고도 없고 광고비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리스크가 적게 접근하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페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로 나와서 과일 위탁 판매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군에 있을 때는 사실 무조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카페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노트북 켜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되게 부러웠어요. 뭔가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제가 그러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매출 인증 가능하세요? 네. 최근 30일로 했을 때 3,200만 원 정도가 찍히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도 3,500 정도 찍히니까 총 6,5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네. 쿠팡이 과일 팔기가 쉬운 일인가요? 그냥 과일을 판다라고만 놓고 보면은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파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공산품 대비 그래도 난이도가 훨씬 낮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 공개 가능하신가요? 일부분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처음 과일 위탁 판매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큰 키워드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스타일들이 많은데, 약간 불나방처럼 들어갔다가 판매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쿠팡에다가 사과를 검색을 한다고 치면은 1위에서 10위 판매자들을 전반적으로 볼게요. 일단 우리는 경쟁 강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1등 지금 10만 넘는 로켓프레쉬가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400개 로켓프레쉬 또 들어와 있죠. 여기 6등 여기 로켓프레쉬 또 있고, 9위에도 로켓프레쉬, 10위도 리뷰가 200개 넘는 판매자예요. 그러니까 10개 자리 중에 절반 가까이가 100개가 넘거나 로켓프레쉬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초보자분들이 진입을 하면은 내 상품이 노출 자체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농산물이 재밌는 게, 누군가는 사과라고 검색을 많이 하고, 누군가는 부사사과라고 검색을 많이 하고, 누군가는 또 재밌는 게 고당도 사과, 꿀사과 이렇게도 검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작은 키워드를 노릴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작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꿀사과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요, 1등 300개, 2등 18, 19, 자 4등에서 200개 하나 더 나왔죠. 지금 2개 나온 겁니다. 5등 리뷰 없고, 6등 리뷰 20개, 7등은 심지어 이게 꿀사과랑 약간 거리가 있는 세척사과 상품이 떴어요. 그리고 8등 300개 넘고, 즉 3개가 지금 센 애들이 나왔죠. 그리고 9등 10등은 18개 84개, 두 자릿수예요, 리뷰수가. 그러니까 아까 절반 가까이가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에 있던 사과에 비하면 꿀사과가 훨씬 빈자리가 많은 거겠죠. 그렇다면 또 생각하시는 게, 아니 도대체 누가 사과라고 검색을 안 하고 꿀사과라고 검색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항상 온라인 셀러들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쇼핑인사이트 데이터랩에 들어가 봐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부사사과 그리고 여기다가 꿀사과를 같이 검색을 해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시장이라고 봤던 꿀사과도 만만치 않게 부사사과의 몸통 주변까지 수요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부사사과에 들어가서 확률이 적은 게임을 하는 것보다 꿀사과와 같이 최대한 세분화된 키워드를 찾아서 진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분석을 많이 하고 무조건 큰 키워드, 사과, 귤 그런 데에만 들어가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똑같은 사과더라도 뭐라고도 부르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실패하신 상품도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실패를 무조건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다 도전하는 것마다 성공했다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요율님이 가르쳐준 기본 베이스에다가 내 색깔을 입혀서 셀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좀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처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공급처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인데 구글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부사사과를 팔겠다. 그럼 부사사과 농장, 부사사과 직거래와 같은 구글링을 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이게 사실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B2B 업체를 찾는 건데 이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검색해서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큰 업체들을 쓰면서 판매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내 상품이 상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메일이 많이 옵니다. 이제 제안 메일이죠. 우리 이런 업체인데 우리 사과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것들이 오면은 점점점 그 풀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나랑 잘 맞고 단가 대비 품이 좋은 업체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공급처 찾을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당한 적은 있나요? 진짜 많이 거절당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온라인에서 뭐 농산물 판매하는 땡땡땡입니다. 혹시 복숭아 위탁 판매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대부분은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되면은 된다. 따로 뭐 연락하겠다라고 하시거나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하고 그냥 끊으시는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약간 혼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 이 과일에 대해 아냐? 뭘 알고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존중을 하긴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땀 흘려 키운 거고 소중한 과일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셨나 싶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과일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더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CS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먹는 거 파는 건데 컴플레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CS 부분이 사실 신선식품 파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고유휴님이 알려주셨던 매뉴얼대로 좀 하고 있거든요. 딱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라는 매뉴얼이 있었어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약간 팁을 드리면은 진짜 과수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을 떼온 공급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범위를 약간 가이드라인 삼아 가지고 고객님들도 납득할 만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크게 스트레스 없이 CS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일 위탁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과일 위탁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요즘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저도 과일 위탁이라는 이 사업을 접했을 때 되게 여러 강사분들을 알아봤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강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고효율님 강의를 정말 진심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할 거는 다 해가지고 굳이 할 게 없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뭐 했어? 뭐 했어? 강아지도 키우시는 거예요? 네, 강아지도 키우는데 주인보다 밥을 더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동거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이쪽 손, 앉아. 코, 코, 뿌이, 뿌이. 하이파이. 티슈 필승, 티슈 필승. 보통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놀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말할 사람도 얘밖에 없고, 그리고 약간 제 재택근무의 최대 수혜자가 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항상 일을 하면서 얘랑 놀아주거나 아니면은 애견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얘는 잔디밭에 풀어놓고 좀 놀아주기도 하고, 얘가 좀 지치면은 저는 이제 앉아서 업무를 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좋죠, 뭐. 대표님, 그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도 시작한 거 월 3억 정도 매출은 하는 게 1차 목표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배우러 다니고, 그 제가 뚫어놓은 파이프라인은 제가 믿을 만한 직원이나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위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목표입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10년 후면은 제가 벌써 40대인데, 40대면은 이제 아이도 있을 거고 가족들이랑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나이일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이제 저만의 컴퍼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다음 달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해볼까? 요즘 일본 어디가 좋대, 우리 저기 가가지고 한 2달 살다 올까? 라고 부담 없이 말하는 삶을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살고 싶은 데서 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뭐예요? 저는 가족하고 시간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내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혼자 고민을 하는 편인데, 그때 제 옆에 있을 사람들은 가족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약간 이어지는 개념이긴 한데,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 시간을 알차게 얼마나 가족들이랑 추억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힘들었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좀 뭔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고민도 정말 많고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상황도 다 지나가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경험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 그 고민하고 있던 저한테 다시 한번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이거 별거 아니다, 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분명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져 봤자 어차피 성과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새로운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다, 혹은 내가 과일 판매 쪽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오래 하실 시간에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 위탁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과일 위탁하는 분들 중에서 감에 의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이사가 잘 팔릴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팔아봐야지, 이렇게 감에 의존해서 판매를 하면은 저는 99%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매출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너무 매출에 쫓기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은 너무 낮은 품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100% 소비자들이 불만족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또 CS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역시 과일 위탁은 레드오션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 행동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어있는 시장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소비자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품위를 파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님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